네,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의 소위가 어제부터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세제 개편안 등을 놓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지금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금액이 큰 것은 법인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여당과 정부는 그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지금 25%인데 그 3천억 원 과표가 넘으면은 이거를 22%로 낮추자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 금융투자 세금이라고 해서 그 금융투자 양도차익이 많이 있을 경우에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원래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네. 이것을 2년간 미루자 말자라는 것도 쟁점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종부세, 뭐 상속세 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금융투자 소득세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그 중재안을 내놨는데 예, 정부 여당은 또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쉽게 예.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좀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은 재작년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바로 이 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2년 전에 이미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원래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지만 이거를 2년을 또 유예하자라고 이 정부안을 내놨고요. 네. 민주당은 아니 2년 전에 우리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왜 유예를 하냐라고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민주당이 중재 법안을 냈어요. 네. 그러면은 오케이, 그 정부 여당 말대로 2년을 유예하겠다. 근데 대신 이걸 유예하는 대신에 조건을 두 개를 달았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양도 차익 말고 그냥 이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이 소득이 났을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양도 차익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 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를 조금 낮추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모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현재도 특정 한 가지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10억 이상 과세를 100억 이상으로 과세 범위를 조금 더 이제 좀 봐주자. 100억 이하면은 네. 그렇죠. 100억 이하면은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100억은 너무하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 10억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네. 2년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정부 여당안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이 중재안을 내놓은 거죠. 근데 그 말씀해주신 증권거래세는 지금도 내고 있는 거죠? 통행세라고도 이야기를 예, 하던데. 맞죠.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래세는 이거는 내가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상관없이 그냥 말 그대로 거래하는 와중에서 이 세금을 내는 것이 거래세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10억 원 이상이 넘는 한 종목당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한 그 양도 차익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여당은 100억 원으로 올리자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아니야 지금 10억 원 이거를 유지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소위 개미들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지 않던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 금융투자협회 금융주식투자자 연합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이거를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10명 가운데서 6명이더라고요. 그 투자자협회에서 조사한 거에 따라도 6명이 반대를 하니까 뭐 4명 정도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2년을 유예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이 여야가 다 찬성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2년을 야당 같은 경우는 2년을 유예는 하겠다. 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게 두 가지 전혀 다른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이상 차익이 났을 때 그 차익에다가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금투세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현재 10억 원 이상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세금을 100억 원으로 올리자라는 그 안이 있는데, 그 10억 원인 투자자를 100억으로 올리는 것을 만약에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받아주겠다라는 것이 야당이 아닌데, 지금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야당 안을 반대를 했죠. 아니다, 100억 원으로 올려야 된다. 라고 하고 반대를 하니까 야당은 아니 100억 원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년 유예에 찬성해 주려고 했는데 그걸 찬성을 해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거를 철회를 하면은 맞습니다. 금투세 그렇다면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라는 유예하겠다. 것이 이게 야당의 중재안인 거죠. 그런데 이 금융투자소득세죠, 금투세. 예, 맞습니다.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벌면은 당연히 세금이 이게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양도해서 5천만 원이 부과가 되면 지금 현재는 세금을 전혀 5천만 원 부과가 된 게 아니라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면 지금 현재는 세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어떤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근로소득 같은 어떤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냐라는 그런 조세 원리적 차원에서 도입을 네. 하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것에 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네. 아니 그래 원칙은 이해해. 그렇지만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주식 시장이 좀 얼어붙게 되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식 사용량도 좋지 않으니까 한 2년 정도 유예를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뭐 주식 채권 시장 가릴 것 없이 안 좋은데 세금까지 내게 되면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근데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 금투세를 시행을 해도 주식 예. 투자해서 돈 벌었다 해서 다 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벌면은 전혀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5,100만 원 벌면은 뭐 세금 폭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뭐 5천만 원 이상을 조금 벌는 그런 개미 투자자라 하더라도 네. 세금 부담은 좀 제한적인 거고요. 물론 뭐 한 몇 억, 뭐 한 3억을 벌었다, 4억을 벌었다 이러면은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나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맞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1,1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겠군요. 예,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올해 종부세 그렇죠. 과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그렇게 많은가요? 뭐 이 정도 뭐 예측되고 있고요. 이게 음. 작년에 굉장히 우리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다주택자 위주로 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여당의 주장과 뭐 그래도 지금도 이미 좀 낮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들의 종부세는 좀 완화를 했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까지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있냐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종부세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해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정부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사실인 거고요. 음. 그런데 종부세 부담이 도대체 왜 늘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가진 집값이 상승하면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정부가 세율을 올리면은 종부세 부담이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세금을 오히려 최근에 내렸죠. 왜냐면은 과표 기준 금액을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리긴 했는데, 네. 이 20년, 21년도에 주택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올라갔다면은 이거는 정부가 세금을 올려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주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인상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이 이 종부세가 올라갔다라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전 정부가 세율을 인상한 것도 있다. 그 두 가지가 다 겹쳐져서 생긴 현상인 건데요. 네. 여기 대해서 정답은 저는 세금에 대한 정답은 이거는 이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감세가 맞다, 증세가 맞다 이것보다는 네.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종부세 부담이 얼마 정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주택 보유세 수준을 뭐 0.5%로 해야 될지 1%로 해야 될지 저는 큰 요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증세가 좋다, 감세가 좋다라고 그냥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우리 그 중단기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0.5% 정도는 세금을 내자 또는 1% 정도 세금을 내자라는 네. 그런 중단기적인 합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율을 낮추자 또는 우리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율을 좀 높이자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정파적으로 내가 뭐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금을 높여야 된다 또는 내가 국힘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금을 네. 낮춰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종부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모든 세금은 항상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부분과 중견기업 지원책인 가업승계시 공제적용 대상 확대에도 지금 찬반 여론이 상당히 뜨겁게 갈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찬반 여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법인세가 이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법인세 인하 효과가 금액이 가장 크거든요. 앞서 네. 말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 법인세율을 인하했을 경우에 정부가 주장하는 장점은 세금을 줄이면은 이 기업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장점인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일단 가장 확실한 것은 세수가 준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건 확실하죠. 네. 다만 세율을 줄였을 때 이 기업의 투자가 늘 것인지 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법인세율과 기업 투자의 상관관계에 관련돼서 연구한 논문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경제학자들이 그걸 연구하지 않고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논문들을 보면은 어떤 논문은 세율을 내렸더니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은 세율을 내려도 하나도 투자는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논문도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논문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요즘에 이 논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논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 메타 분석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은 네. 법인세율을 내렸을 때 투자 증진 효과는 미약하게 있던지 거의 없던지가 이 메타 연구의 사실상 결론이에요.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 고용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봐야 하는 가장 걸까요? 그게 주된 연구인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인세율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주가 캘리포니아주나 뭐 뉴욕주 이래요. 그런데 가장 또 산업이 가장 활발한 데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꼭 법인세율이 높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법인세율이 낮으면은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실증적인 논문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할 여력이 더 논리적으로는 많아져서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 논리적으로는 생각을 굉장히 했는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아닌가 봐요. 다른가 실증적으로는 봐요. 그렇지는 않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 메타 연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하나 더 여쭐게요. 그 대만에서는 이 예, 금투세와 맞습니다. 비슷한 거를 시행했을 때 그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하던데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요. 네.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이 갑자기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 예전에 금융실명제 했던 것처럼 네네. 갑자기 순간적으로 도입을 하니까 시장에서 충격이 엄청났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도입한다고 했다가 시장이 충격이 너무 커서 아니다, 이거 다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나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 1일 날 이 금투세가 도입된다라는 것이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네. 이미 재작년에 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이미 시장에는 다 전달이 됐다고요. 그렇다면은 재작년부터 이미 올해 12월 31일까지 시장에 이미 저는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투세를 도입한다면은 네. 이 대만과 같은 그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또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금융투자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과세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은 이 조세의 대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주식 투자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원리적으로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거를 당장 내년에 이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옛날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갔기 때문에 그 대만과의 나쁜 선례와는 좀 다르겠네요. 다른 상황인 거네요. 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도입돼야 된다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다만 도입이 될 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도 둘 다 맞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맞습니다. 그 도입하는 그 방법과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합의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